일생이 행복한 소비 생활의 첫 단추. 오늘은 배우미의 일과가 일찍 끝나는 토요일입니다. 배우미는 친구 미니와 함께 학교 앞 상점을 지나다가 신상품 옷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상점에는 배우미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TV에서 입고 나왔던 바로 그 옷이 걸려있네요. 배우미는 소비 충동에 못 이겨 그 옷을 사고 맙니다. 집에 돌아온 배우미는 옷장을 보고 금방 후회를 하고 맙니다. 배우미는 자신의 소비 생활을 돌이켜 생각해보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배우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어야 할까요? 오늘의 학습은 바른 소비에 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에 있어서 친구와 연예인 및 대중매체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남을 따라하고 싶어지는 모방 소비, 유명 브랜드의 상품을 사고 싶어하는 과시 소비, 자신의 소득에 비해 지출 수준이 더 높은 과소비에 대해서 각각 살펴볼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합리적인 소비에 대한 감각을 키우고 고등학생인 여러분이 왜 합리적인 소비를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실까요? 렛츠고! 배우미, 오늘은 얼굴이 어두워 보이는데요? 속상해요. 친구 미니가 사고 있는 원피스가 예뻐 보여서 사왔는데 집에 비슷한 옷이 있지 뭐예요? 이런, 배우미가 충동 구매를 하고 말았군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왜 친구들과 같이 쇼핑하면 지름신이 자꾸 내려오는 걸까요? 하하, 그건 배우미와 같은 고등학생에게는 친구의 의미가 소중하게 다가와서 그렇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아무래도 자기의 일을 부모님 혹은 선생님과 상의하기보다는 친구와 더 많은 대화를 하게 되지요. 아마 배우미도 중학생 때까지는 자기의 옷을 사러 엄마와 함께 외출하곤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친구와 함께 쇼핑하러 가는 것이 더 편하죠? 네, 엄마와 함께 가면 뭔가 내 의사에 간섭을 받게 되는 것 같아서 싫어요.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좋지. 네, 맞아요. 그것은 아마도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연습을 스스로 하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친구와 쇼핑하다 보면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친구가 사는 상품이 좋아 보여 구매하거나 분위기에 휩쓸려 계획하지도 않았던 것을 사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처럼 친구와 함께하는 쇼핑은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만들기 쉽답니다. 마치 친구와 소풍을 나온 것과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지요. 이렇기 때문에 친구 것을 사려고 친구와 같이 쇼핑을 갔다가 정작 친구는 못 사고 나만 무언가를 사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죠. 집에 와서 정신이 들어 그 다음 날 환불을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고요. 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우선 친구와 함께하는 쇼핑은 마치 소풍 나온 것 같은 기분의 물건을 사고 싶은 생각이 더 들기 쉬운데요. 이럴 경우에 이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라고 한 번 더 신중히 생각해보는 습관을 기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배우미는 미니와는 아주 친한 단짝인 것 같네요. 같이 어울려 다니는 친구들은 서로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많이 비슷해진답니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는 머리핀과 같이 작은 것부터 가방, 옷, 신발에 이르기까지 친구의 것은 다 좋아 보여서 따라하고 싶기 마련이거든요. 이렇게 친구 그룹에 소속되기 위해 친구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바르지 않다 생각해도
계획 없는 소비 행동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경우 친구 사이니까 서로 올바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대화를 나누어 보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조언을 해주는 거죠. 너 이거 정말 필요한 건 맞아? 하고요. 이것은 조금 다른 종류의 이야기이긴 한데, 혹시 배우미는 부모님께 참고서 산다고 말씀드리고 돈을 받아서 다른 용도로 활용한 적이 있나요? 부끄럽지만 작년에 한 번 있었어요. 엄마께 거짓말을 한 것은 너무 죄송스러웠지만 친구들과 같은 청바지를 사고 싶었거든요. 그렇군요.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말은 안 될 일입니다. 배우미가 취할 가장 좋은 방법은 용돈을 모아서 사는 것이었을 거예요. 만일 돈이 부족했다면 엄마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여 욕구를 해결하려는 습관이 굳어지면 신용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지키도록 하세요. 네, 앞으로는 꼭 지킬게요. 우와, 미녀시대다. 여기 좀 보세요. TV에 미녀시대가 나와요. 정말 미녀 시대를 좋아하나 보군요. 그럼요. 노래도 좋고 또 예쁘기는 얼마나 예뻐요. 우와, 저 옷도 입고 싶고 화장법도 따라하고 싶고 막 설레어요. 배우미 학생과 같이 감수성이 풍부한 고등학생들이 아이돌에 열광하고 그들을 닮고 싶어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한데요. 다시 생각해보면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아이돌 자체라기보다는 화려한 조명, 짧고 몸에 꼭 달라붙은 옷들, 화장, 강렬한 사운드,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종합적인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V를 시청하는 우리들은 강한 자극을 받아서 따라하고 싶어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한번 현실로 돌아와 볼게요. 평소에 저런 무대 의상을 입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럼에도 이를 따라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행동이지요. 그럼 저처럼 아이돌을 따라서 소비를 하고 싶어하는 현상은 왜 생기는 건가요? 그것은 연예인 집단처럼 자신이 소속되기 어려운 집단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같이 따라함으로써 마치 자신이 그 집단에 속한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심리에서 오는 소비 형태를 모방 소비라고 하죠. 그럼 모방 소비의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신이 부자 집단에 속한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부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자동차를 사는 것도 그 예에 해당되나요? 네, 맞아요. 그런데 모방 소비는 꼭 고등학생인 여러분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매우 자주 관찰되는 일이랍니다. 드라마가 유명해지면 드라마 속 주인공과 주인공 역할의 연예인을 동일인이라고 생각해 관련된 상품들이 많이 팔려나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예인을 광고에 활용하는 것을 스타 마케팅이라고 해요. 여기서 마케팅이란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한 전략을 의미하죠. 마케팅의 스타를 활용하는 이유는 방금 학습한 모방 소비에서의 심리와 유사해요. 유명 연예인이 나오는 광고는 따라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니까요. 하지만 사실 연예인이 그 제품의 질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니까 아이돌이 광고하였다고 현혹되어 그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 이런 것 따지지 않고 구매한다면 매우 비합리적인 소비가 될 거예요. 연예인을 따라서 모방 소비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모방 소비 현상을 줄이는 좋은 방법으로 저는 말대꾸법을 추천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광고하는 제품을 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경우에는 그래,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긴 하지만 아이돌이 품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잖아?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 맞아. 내가 좋아하는 것은 그들의 노래이지. 해당 제품이 아니지. 라고 이야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때요? 좀 구매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지 않나요? 네, 그렇네요. 저도 실천해봐야 하겠어요. 배우미는 혹시 과소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 소비하는 것을 말하나요? 맞아요. 잘 맞춰주었네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과시는 인간의 본능 중 하나이고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많다는 것은 부러움을 살 만한 일이니까 비싼 물건을 소비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남에게 과시하고자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소위 유명 브랜드를 구입합니다. 돈이 없으면 가짜, 즉 짝퉁이라도 구매하려고 안달을 하죠. 그것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속옷이나 양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겉옷, 자동차, 액세서리, 구두, 모자 등 밖으로 보이는 것을 과시욕에 따라 구매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도 유명 브랜드 상품을 하나 정도는 갖고 싶어요. 그건 본능의 영역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짝퉁을 사용하는 것은 범죄에 일조하는 것이니까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실제로 각 나라에서는 짝퉁과의 전쟁이 한창이랍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세요. 이와 같은 과시소비 욕구를 채우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구매할 돈이 부족한 사람은 자연히 자신의 소득 수준을 넘어선 소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른들은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후 카드값을 내지 못해 신용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소득 수준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것을 과소비라고 합니다. 자신의 소득 한도 내에서만 소비를 하게 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구매할 돈이 부족한 사람이 과시를 위한 소비를 하려고 할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과소비는 과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까지는 소비에서의 문제점만 살펴본 것 같은데요.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요. 먼저 여러분들을 사로잡는 수많은 대중매체, 아이돌 광고 등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계획을 통해 반드시 필요한 것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계획 소비는 끊임없이 사고 싶어하는 마음을 절제할 수 있게 해준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낭비를 하지 않고 미래를 위한 저축도 함께 고려할 수 있지요. 한편 계획 소비와 함께 중요한 것은 물건을 살 때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안목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아야 할 텐데요. 그런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한국소비자원의 스마트 컨슈머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세요. 수많은 상품과 관련된 정보가 가득하답니다. URL을 클릭해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세요. 마지막으로 고등학생인 이 시점부터 합리적 소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정리해 볼까 해요. 이전 시간에도 설명하였지만 소비는 습관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의 용돈에 맞추어서 계획적으로 소비를 하다 보면 어느새 올바른 소비 습관이 몸에 배어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합리적인 소비를 하게 될 거예요. 일찍 시작한 습관은 오랫동안 지속되기 마련이니까 용돈처럼 작은 돈을 기초로 계획적인 소비 생활을 해보면 실제 어른이 되어서도 내가 책임을 가지고 계획적인 지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확실하게 내 신용을 업그레이드 해볼까요? 마우스를 스크래치 해보세요. 고등학생에게 미치는 친구의 영향은? 고등학생에게 미치는 대중매체의 영향은? 과소비란? 합리적 소비란? 고등학생 시기부터 합리적 소비를 실천해야 하는 이유는? 어때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현재 자신의 소비 태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나요? 네, 알게 모르게 저도 모방 소비, 과시 소비, 과소비 이런 것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계획 소비를 하도록 노력해야겠어요. 좋아요. 그럼 오늘 학습한 내용을 잘 기억해 두고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해요. 안녕.